빠지신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무슨 약이나 또 서로 묻고 생각보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옛날에 그 암페타민 유도체들은 보조수단 레벨이었는데 이 약은 보조수단 레벨을 좀 넘어섰어요. 일론 머스크가 큰 선전을 해줬죠. 기적의 약이라고, 기적의 약이라고. 앞으로 이 약은 대세가 될. 최첨단 우주산업은 물론 전기차 생산으로 세계적 부에 오른 유명 기업인 일론 머스크. 언제나 넉넉한 살찐 모습으로 대중을 만났던 그가 어느 날 14kg이나 감량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탑 모델 킴 카다시안. 그녀 역시 단기간 3주 만에 7kg을 감량하면서 수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 두 사람의 다이어트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덴마크의 한 제약회사가 개발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병원 일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오상호라고 합니다. 지난 한 30년 가까이 비만 진료를 해왔습니다. 이쪽 계통의 약을 썼던 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이 한 200kg 정도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요. 거의 한 100kg 가까이 빠졌죠. 체지방만 한 8, 90kg 이상 빠졌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오실 때하고 나중에 나가실 때하고 완전히 딴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약 때문에 빠진 거는 아니에요. 이 약에 운동 식사요법이 같이 겸해졌기 때문에 그랬고요. 내장 기관이 그냥 있는 기관이 아니고요. 단순히 먹고 나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전만 있는 게 아니라 소화 이외에 다른 기전이 있는데 그 기전 중에 하나가 내분비 기관으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내분비 기관의 역할 궁금하시죠? 내분비계는 우리 몸의 내부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체 기관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신체 기관에서 호르몬을 혈액 내로 분비하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목표 장기로 이동하여 효과를 나타낸다. 호르몬은 신체의 성장과 발달, 대사 및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뇌에 신호를 줘야 우리가 음식을 더 안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이 뇌에 신호를 주는 여러 가지 그 신호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비만 약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GLP-1이라는 거고요. GLP-1은 식사 후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다. 대표적인 기능은 대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 또한 뇌신경중추의 작용에 식욕을 억제해주고 위장관 운동을 더디게 함으로써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 결과 당뇨병뿐 아니라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근데 이 호르몬들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몇 분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몇 분 만에 없어지는 이 작용을 조금 늘려보면 어떨까 해서 이 약에 대한 아미노산 배열을 조금 바꿔봤더니 이 약의 작용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진다는 거는 비만에 활용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약이 이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은 장 운동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시간이 길어지고 나니까 먹다 보면은 더 이상 못 먹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이제 뇌에 가서 뇌 안에 있는 식욕 조절 중추에 가서 여러 가지 식욕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같이 가게 됐죠. 이러한 이중 효과로 인해서 이 약이 비만 효과에 아주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조금씩 여러 가지로 개발해보자 하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맞던 주사제를 일주일에 한 번 맞게 됐고요. 곧 나올 약은 한 달에 한 번 맞게끔 이 약들이 많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용 목적으로 이 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만 뚱뚱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건 좋지만은 사실 그분들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 약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60kg가 한 55kg 되는 것보다는 한 120, 130, 150 되는
분들이 사실 살을 더 빼고 이 약이 더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비만과 관련된 이런 약들을 의료보험을 해주면은 사실은 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약 쓰는데 이렇게 의료보험 해줘야 되나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도 비만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듣고 나시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약들은 보험 인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작용은 아무래도 장 운동을 억제하니까 여러 가지 소화 부작용이 좀 많이 생기죠. 설사를 한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장 운동에 정체되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가스 같은 게 많이 차서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 제일 흔한 증상이고요. 아주 드문 부작용들로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담낭에 담석이 생겨서 담낭염이 잘 생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약의 효과보다는 사실 이 약이 살을 빨리 빼게 함으로 인해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적으로 살이 빨리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담석이 잘 생기고 담낭염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약보다는 오히려 살이 빨리 빠지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담석이 있거나 담낭에 문제가 있었던 분은 잘 모니터링 해가면서 이 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꾸 자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췌장염의 위험이 조금 높아집니다. 췌장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좀 주의해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 자체가 장 운동을 억제하고 식욕을 빨리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 살이 빨리 빠지는 게 안 먹어서 빠지는 거거든요. 안 먹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근손실이 잘 옵니다. 또 에너지 차가 근육하고 지방하고는 한 4~5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안 먹기 시작하면은 사실 지방보다는 근육이 굉장히 빨리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약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약 자체가 근손실을 빨리 일으키게 하는 기전이 있다보다는 자기가 잘 안 먹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근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 약을 쓰시면서 매 끼니 챙겨 드시고 운동을 하셔야만 근손실이 없습니다. 또 근손실이 많이 되신 분은 이 약을 끊는 순간에 금방 요요 현상을 겪어서 살이 더 찌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예 한꺼번에 고용량을 사서 조금씩 줄여서 맞으면 싸게 비용이 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은 한번 까고 나면은 6주 지나면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약회사가 이제 설명서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제약회사가 제안한 방법대로 맞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 약을 계속 맞다 보면은 살이 그냥 빠진 상태로 계속 유지되냐? 아닙니다. 이 약도 한 2~3년 지나면 조금씩 다시 찌기 시작해요. 사실은 운동 식사요법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약들을 쓸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써도 되지만은 운동 식사요법과 아울러 장기 플랜을 보면은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그냥 끊어주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근데 오랜 기간 쓸 수 있는데 운동 식사 개선 없이 하면은 반드시 나는 다시 찐다. 그래서 운동 식사요법을 장기적인 플랜의 기본으로 삼자.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